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곧버스를 정리하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지금 무포 상태입니다. 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장이 상당히 견조했어요. 저는 코스피 50 차트를 가지고 주로 이 지표를 삼거든요. 코스피 차트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이런 차트는 안 봅니다. 상위 50개 기업만 보거든요.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 라인이 이 위에 하나 더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빠져나오면서 하향 이탈을 했죠. 예전에 방송하면서 하향 이탈을 하면 코퍼스에 올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700이 무너지고 2600까지의 그 이제 매수 대기 자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고객의 따금이 62조. 개미들은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사들일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과연 전저, 그죠? 전저 2378. 오늘 현재가 240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겠죠. 요 전저를 뚫을 수 있냐? 이거 여기까지 뚫고 나갈 수 있냐? 이 고민을 했는데 힘들 거다. 2600대가 온다 그러면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 날 거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어떠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좀 예의 주시하면서 봤거든요. 장 시작을 하면서 하락. 왜냐면 나스닥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유럽도 상승을 했고 S&P 500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장중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합선까지 올라왔다가 플러스까지 됐다가 중국장이 열리면서 10시 30분 중국장이 열리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양상. 그리고 중국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중국 전기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셧다운 상태다. 그 영향인지 중국 전기차 ETF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도 폭락을 했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는 폭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가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저는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현재는 무포예요. 다 정리를 했거든요. 왜? 지금 같은 경우는 곧버스에 투자를 해야죠. 중국이 흔들리니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이 라인을 뚫을 수 있을까? 전저까지 갈 수 있을까? 기껏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죠.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뉴스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기껏 해야지 여기에요. 먹을 게 없다. 곧버스 먹을 게 없다 지금은. 그죠? 오히려 상승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승을 했을 때 더 큰 걸 먹을 수 있겠다. 뉴스는 악재가 많은데 이 악재를 뚫고 나올 만한 큰 뉴스가 없다. 자잘한 악재는 많다. 중국도 굉장히 큰 악재예요. 근데 과연 2600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큰 악재인가요? 현재 상태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본다 그러면 이런 라인이 있었는데 이런 커다란 그죠? 커다란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고 요 밑에 자잘한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곧버스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곧버스에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주소는요 현재 무포고요. 항생 중국이 무너졌어요. 근데 중국이 무너지면서 기분 나쁘게 무너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작은 괜찮았는데 쭉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 하루 종일 흘러내렸어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내일 만약에 흘러내려가지고 음봉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음봉이 형성이 된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안 좋죠. 전 저까지도 한번 봐야 된다. 근데 항생만 그런 게 아니라 상해도 비슷해요. 그죠? 상해도.
어, 그죠?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면 벌써 튀어나왔고 여기까지 음봉이 확대가 되면서 어, 내일 만약 빠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죠?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어, 여기서 반등하기를 한번 바라봐야죠. 근데 지금 이따가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또 EU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도 난리가 나겠죠. 왜?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도 세계의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물건을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인플레는 가속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어디다 투자를 할지는 결정을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이 4월 둘째 주인가요? 4월 둘째 주라고 치면 정확한 날짜가 없네요. 4월 날짜를 한번 볼까요? 4월 둘째 주죠. 그죠? 4월 둘째 주라고 치면 5월 3일하고 4일 맞나요? 5월 3일하고 4일이 FOMC.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이 없네요. 그죠? 2주 남았는데 이 2주 안에 뭔가 나오겠죠. 14일 날은 우리나라 금통위 지금 3년물 우리나라 3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국채가 3%가 넘어갔대요.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4월에 우리나라 금리 0.25%라도 금리를 올린다? 그럼 5월 달에 또 올려야겠죠? 미국이 올리니까. 굉장히 안 좋다. 악재 만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8시인데요. 제가 대략 이게 캡처를 몇 시에 했나요? 7시 12분에 캡처를 했네요. 원달러 환율 1233원. 그죠? 위험합니다. 100 가겠네요. 100. 달러 지수는 100. 뚫고 나가겠다. 안 좋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죠. 금리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견조했다. 그죠? 매수 2600 떨어지면 계속 사들이려고 하는 매수 대기 자금이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여기 밑에는 안 떨어지네. 근데 개별주는 솔직히 살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00 선으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2700이 무너져가지고 2600 선으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코버스를 사야 되는데 코버스 사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확률이 적은 거예요. 먹을 확률이. 그리고 폭이 적은 거예요. 기껏 1, 2% 먹으려고 투자한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죠. 그렇다고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조금 무포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항생이요. 그죠? 상해가 2.6%, 항생이 3%.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거. 안 좋아요. 제일 싫어하는 거. 대만도 많이 흘러내리고. 그죠? 일본 환율이 125엔. 근데 주가는 흘러내리면 뭔다? 일본 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이 문제가 된다.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요거 한번 일본 환율하고 일본 주가하고는 연관해서 꼭 봐야 됩니다.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통 아니에요. 이따 뉴스에도 나올 건데 CPI 지수고 소비자 물가 지수고 다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다. 중국 경기가 엄청 안 좋다. 그죠. 천연가스도 계속 올라가고요. 기름값, 중국 유가가 어떻게 돼요? 유가가 100불, 95불. 약간 하향을 하죠. 근데 100불 선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기름값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수요가 적어져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 안 좋죠. 이 떨어진 거는 중국발일까요? 중국 때문에 하락이 일어났다. 그러면 안 좋은 거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유가도. 그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성장주 위주로 빠졌다.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약보합선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 봉쇄를 다시 확대를 한다. 중국 얘기예요. 수저우, 쿤산, 타이창 이런데 뭐 한다. 광저우도 초중고 온라인으로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중국 코로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상하이가요 구역별 방역으로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죠. 악재가 너무 많아요. 지금 확산세다. 중국 CPI가 5개월 내 최고다. 소비자 물가가 1.5%, 비식품 부분은 2.2%. 3월 생산자 물가는 8.3%까지 올랐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다. 여기는 그 얘기가 없네요.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리를 올려야죠, 지금. 근데 금리를 내리고 있다? 왜? 경기가 안 좋아진다. 5.5% 성장 못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중국 물가 돼지고기 빼고 다 뛰었다. 야채가 17.2% 상승을 했다. 그죠? 지금 곡물가가 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신흥국들이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시위도 많이 하고 중국도 만만치 않다. 이 인플레라는 거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제 인플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것도 물가에 대한 얘기고요. 중국 물가, 중국 코로나. 상하이 후유증이요. 1년 간다.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EU에서는요.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한다. 요거는 좀 추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스라든지 원유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거든요. 석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원유라든지 가스에 비해서는 약하죠. 석유는 EU에서 아니 석탄은 8월까지 EU에서 퇴출을 시키기로 러시아산 석탄은 퇴출을 시키기로 했는데 원유하고 가스까지 그죠? 가스 얘기는 안 나오고 원유 얘기만 나왔는데 글쎄요.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요거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미국하고 EU가 러시아 작살내기 아주 그냥 칼을 빼는 것 같아요. EU에서요.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를 촉구를 했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빨리 물건 만들어라.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전 세계가 힘들어진다. 중국 너희들 때문에. 광저우, 닝더에는 CATL, 그죠? CATL이 있대요. 닝더에. 이게 봉쇄되면 배터리 수급이 안 되겠죠. 이런 뉴스예요. 오늘 뉴스는 이게 답니다. 뭐 대단한 뉴스 나온 것도 없고. 저는요, 오늘 일단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무포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지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게, 신흥국 얘기. 오늘은 신흥국 얘기 안 나오는데 신흥국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디서 또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등, 정권이 축출됐다는 등, 그죠? 시위가 일어났다는 등,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4일 날,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창용 총재 후보자가, 부재죠. 부재인 상태에서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월로 연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3% 넘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14일 날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별로 좋을 거 없죠. 그리고 코로나 얘기는 가장 중요한 거고 변이라는 단어가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변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나온다 그러면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특히 중국에서 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5월 3, 4일 날 FOMC가 있고요. 12일 날 그죠? 당장 내일이죠. 내일 미국 3월 CPI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또 5월달 금리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PI 지수가 나오면서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죠? 한 번 더 얻어 터질 수가 있겠죠. 그게 만약에 많이 쌓여가지고 악재들이 쌓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위에서 이런 거죠. 악재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악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죠? 파란색으로 악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 막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힘을 받겠죠. 힘을.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거를 뚫고 내려간다. 그 악재들 때문에. 그리고 뚫고 내려갈 때 엄청난 음봉으로 뚝 뚫고 내려간다. 그죠? 엄청난 음봉으로 이걸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곧버스 올인. 그죠? 그거는 뭐 2600 깨진다고 봐야죠. 지금 악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긴 쌓여 있는데 거진 많은 악재들이 뭐 한 10개라 그러면 한 2만치는 벌써 주가에 녹아들었다. 벌써 주가에 이런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 요 하락하는데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요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죠. 요 몇 가지들. 중국 코로나 얘기. 그죠? 신흥국 얘기. 그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50bp 0.5%. 그죠? 그리고 950억 달러. QT. QT가 950억 불. 억이죠. 950억 불. 요거 이상으로 요게 갑자기 0.75. 아니면 0.5% 곱하기 3 이상. 연속적으로 0.5%씩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올린다라는 그런 발언이라든지. 하여튼 0.5% 요거보다 더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950억 불보다 더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한다 그랬을 때 그 변화. 요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그 이외의 거.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인플레가 심각해가지고 만약 기름값이 150불 뚫고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뚫고 나가겠죠. 그죠? 그럼 곧버스 올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 중국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중국 차트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죠? 중국 차트는 이제 무너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중국은 인플레가 심한데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인데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전쟁이 확전이 될지 아니면 그 갑자기 평화협정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 호재인데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기다리는 거는 5월 9일. 그죠? 전승기념일인가요? 뭐 그날을 기다린다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요 금리 12일 날 3월 CPI 요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요거 봐야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도는 현재 무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